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늙는 건 누구에게나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외로워지는 건 그렇지 않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듭니다. 머리는 하얘지고 눈은 침침해지고 몸은 예전 같지 않게 변해갑니다. 하지만 이런 신체의 변화보다 더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건 바로 외로움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젊을 때의 그것과는 다릅니다. 젊을 때는 외롭다 싶으면 친구를 만나거나 새로운 사람을 사귀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도 어려워지고 예전의 인연도 하나둘 사라져 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문득 전화 한 통 없는 하루가 이어지고 나를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하는 쓸쓸한 생각이 밀려옵니다. 그 외로움은 조용히 사람을 병들게 만듭니다. 몸도 마음도 서서히 무너집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에 대해 준비하지 않고 나이 들면 다 그런 것이라며 그 슬픔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외로움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외로움을 막을 방법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은 늙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외로워지는 것만큼은 막고 싶은 분들을 위해 나이 들어도 절대 외로워지지 않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10가지 관계의 기술을 하나씩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기술들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은 늙어도 혼자가 되지 않습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쓸쓸하지 않은 삶, 우리 모두의 바람이 아닐까요?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되라. 요즘은 아무도 연락이 없어. 이 말 나이 드신 분들 입에서 참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한 번쯤 이렇게도 물어보셨나요? 내가 먼저 연락한 적은 언제였나?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꾸 누군가가 나를 먼저 찾아주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전화를 걸어주고, 누군가가 안부를 물어주고, 누군가가 생일을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관계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회사, 모임, 자녀의 학교, 이웃들까지 그냥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퇴직하고 자식들이 독립하고 이사 한번 하고 나면 관계는 내가 만들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이 됩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나를 찾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누군가를 찾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괜히 방해되면 어쩌나. 요즘은 다 바쁠 텐데. 먼저 연락하면 내가 심심한 사람처럼 보일까? 이런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상대방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는 먼저 손을 내밀어야 관계가 이어집니다. 그 누군가가 내가 되면 안 될 이유도 없습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안부 한 마디. 그게 관계를 살리는 가장 확실한 기술입니다. 살면서 한 번쯤 이런 후회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때 내가 먼저 연락했더라면 이제는 그런 후회를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이 바로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하기 좋은 날입니다. 자존심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걸 받아들여라.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가장 고집스럽게 붙잡게 되는 게 뭘까요? 의외로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바로 자존심입니다. 저 사람이 먼저 사과하기 전엔 나도 연락 안 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해. 그렇게 말한 거 아직도 기억나. 절대 못 잊지. 이런 말 한 번쯤 속으로 되뇌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그 자존심을 지킨다고 해서 얻는 게 뭘까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남는 건 오히려 내가 너무 소중했던 사람을 놓쳤구나 하는 씁쓸한 후회뿐입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자존심을 내세워 관계를 끊어버리면
결국 손해를 보는 건 자존심을 지킨 내가 됩니다. 나이가 들면 삶에서 점점 덜어야 할 것들이 생깁니다. 불필요한 물건도 덜어야 하고 미련도 덜어야 하며 그중 가장 먼저 덜어야 하는 게 바로 자존심입니다. 물론 자존심은 자존감과는 다릅니다. 자존감은 나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고 자존심은 때로는 쓸데없이 관계를 끊어버리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인간관계는 기계처럼 딱 맞아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끔은 맞춰야 하고 가끔은 손해보는 척해야 하며 가끔은 먼저 다가가야 이어집니다. 그게 억울하거나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성숙한 사람은 관계를 위해 자존심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먼저 사과한다고 해서 내가 진 거 아니다. 먼저 전화했다고 해서 내가 약한 사람은 아니다. 오히려 내가 더 강하기 때문에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 하나가 당신을 외로움에서 구해줄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인연을 놓지 말고 연락이 끊긴 사람에게도 다가가라.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한때는 자주 만나고 깊은 얘기도 나누던 사이였는데 어느 순간 연락이 끊기고 시간이 흐르고 이름만 기억날 뿐 얼굴도 가물가물해지는 사람들. 그 사람이랑 참 친했었는데 그 생각만 하고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외로움의 시작입니다.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끊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유지하려는 노력을 멈춘 순간 끊어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엔 여전히 그 사람이 있더라도 전화를 하지 않고 안부를 묻지 않고 만나자는 말을 꺼내지 않으면 그 인연은 그냥 그 사람도 나도 없는 사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사람도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어색하지 않을까? 지금은 잘 살고 있을 텐데 내가 괜히 방해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에 서로 먼저 연락하지 못하고 결국 평생 멀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가끔은 아주 사소한 연락 하나가 오래된 인연을 되살립니다. 잘 지내요? 이 짧은 한마디가 과거의 따뜻한 기억을 다시 꺼내게 만들고 지금의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인연을 붙잡으라는 말은 당신이 과거에 집착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에 진짜 소중했던 인연이라면 그 관계는 시간이 흘러서도 지금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안부 인사 한 줄 보내보세요. 잘 지내지? 그 짧은 문장이 당신을 다시 세상 속으로 누군가의 마음 속으로 불러들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건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소박한 용기 한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용기가 당신을 외롭지 않게 지켜줄 것입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라. 이 나이에 내가 어디 기겠어. 내가 괜히 나서면 민폐 아닐까. 다들 자기들끼리 친한데 내가 끼면 어색하겠지.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조용히 빠져야 할 사람이라고 여기기 시작합니다. 자리를 피해주고 뒷전으로 물러나고 이젠 내 역할은 끝났어라며 스스로를 고립시켜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누군가에게 필요할 수 있고 충분히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먼저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면 세상은 우리를 잊어갑니다. 그 사람은 조용히 살고 싶어 하나보다 굳이 불편하게 만들지 말자.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먼저 움직이면 사람들은 다시 반응합니다. 동네, 경로당, 복지관, 교회나
성당 소모임, 취미 모임, 독서회, 걷기 동호회 또는 자원봉사 활동이나 주민센터에서 하는 배움 프로그램, 이런 곳에 내가 먼저 발을 들이는 것. 그것이 외로움을 이기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할까? 그럴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 같은 사람을 기다리는 이들이 분명 어딘가에 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당신처럼 따뜻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발 내디디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 한 걸음이 외로움을 멀리 밀어내고 새로운 인연을 당신 앞으로 끌어오게 될 것입니다. 혼자 있기 싫다면 가만히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세요. 당신은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말수가 줄어들수록 외로움은 커진다. 말을 멈추지 마라.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말수가 줄어든다고들 합니다. 예전에는 수다스럽다고 핀잔 들을 정도였는데 이제는 누구와도 말을 나눌 일이 별로 없습니다. 같이 살던 가족이 떠났고 자녀는 바쁘고 이웃과의 왕래도 드물어지면서 입을 열 일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말이 줄어든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을 표현할 기회를 잃는다는 것이고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끈이 끊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말은 관계의 시작입니다. 말이 끊기면 사람도 끊깁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건넨다는 건 당신과 연결되고 싶습니다라는 작은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혼잣말이라도 좋습니다. 스스로에게 말을 걸어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하루에 한 문장이라도 좋습니다. 마주치는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인사 한마디라도 먼저 건네보세요. 누군가는 그것 하나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말을 줄이는 사람에게는 누구도 먼저 말을 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을 멀리하고 싶다면 말을 멈추지 마세요. 누군가와의 대화를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먼저 한마디라도 말을 거는 것입니다. 날씨 좋네요. 그 가방 예쁘네요. 요즘도 여기 자주 오세요. 아주 짧은 말 한마디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시작하게 해주고 그 관계가 당신의 외로움을 조금씩 밀어내 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을 멈추지 않는다는 건 세상과 계속 연결되어 있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아무 말 없이 살아가면 어느 순간 내 안의 감정도 생각도 굳어집니다. 그렇게 굳어진 마음에는 따뜻한 온기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작은 말 한마디라도 꼭 해보세요. 그것이 당신을 외로움으로부터 지켜주는 가장 현실적인 보호막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래된 관계보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챙겨라. 우리는 종종 지나간 인연에 마음을 붙잡고 삽니다. 그 친구 참 좋았는데 그때 그 사람만 있었으면 덜 외로웠을 텐데 옛날엔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았지. 물론 과거의 인연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기억 속에 있는 사람은 오늘 당신의 외로움을 덜어주지 못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람들과 가까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 운동하러 가는 공원에서 자주 마주치는 분, 시장에 가면 항상 인사하는 가게 주인, 아무 의무 없이 우연히 엮이게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쩌면 지금 당신을 외로움에서 구해줄 수 있는 작은 동아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자꾸 놓칩니다. 그 사람이랑 내가 무슨 친한 사이도 아닌데 내가 먼저 다가가면 불편해하겠지. 우리 사이가 뭐 대단한 게 아니잖아. 하지만 관계는
꼭 대단해야만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가벼운 인연도 따뜻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도 지금 연락이 끊겼다면 그것은 기억일 뿐입니다. 오히려 지금 함께 숨쉬고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당신을 더 덜 외롭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과거에 대한 미련을 잠시 내려놓고 현재의 인연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말 한마디, 짧은 인사, 잠깐의 웃음, 이런 작은 교류가 모여 당신 곁에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어줍니다. 인생은 항상 예기치 않은 곳에서 관계가 자라납니다. 그걸 살려내는 사람은 예전에 그 사람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하게 다가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 한 번 더 돌아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보세요. 외로움은 그렇게 아주 조용히 당신 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상대의 말을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사람들은 관계를 맺을 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 나를 이해해줄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어. 누군가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줬으면 참 좋겠다. 하지만 정작 스스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술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경험을 했고 삶의 무게만큼 이야기하고 싶은 말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얘기를 시작하면 자꾸 끼어들고 내 경험을 덧붙이고 내 생각을 말하게 됩니다. 나도 그랬어. 그건 말이지. 내가 한 말이 맞아. 그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하지만 이렇게 자꾸 끼어드는 순간 상대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자신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앞에서만 사람은 진짜 마음을 엽니다. 들어준다는 건 단순히 입 다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고개를 끄덕여주고 그랬구나 하고 공감해주고 속상했겠다 하고 함께 마음 아파해 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사람들은 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결국 외로움은 사람이 모이는 그 자리를 비켜갑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대화 상대가 줄어들기 시작할 때 내가 듣는 사람이 되면 오히려 더 많은 이들이 내 곁에 남습니다. 조언을 주려 하지 말고 이해해 주려 하지도 말고 그저 진심으로 들어주는 일만 해보세요. 가끔은 그런 한 사람만 있어도 인생이 외롭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고마움과 미안함을 자주 표현하라. 말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는다. 고마워, 미안해. 이 단어들 너무 짧고 쉬운 말 같죠? 하지만 막상 입 밖으로 꺼내려 하면 이상하게 잘 안 나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체면이라는 걸 배웠고 권위라는 걸 익혔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면 약해 보일까봐, 실수에 대해 사과하면 기가 죽을까봐, 자존심이라는 이유로 그 말들을 가슴속에만 담아두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리 진심이라도 전해지지 않습니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이웃에게도 고마운 일에는 고마워, 내 실수에는 미안해. 그 두 마디만 잘해도 관계는 훨씬 더 단단해지고 오래갑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전화한 친구가 말합니다. 내가 옛날에 너무 심하게 굴었지. 그땐 미안했어. 그 한마디에 수십 년 쌓였던 감정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경험. 많은 분들이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나 도와줘서 정말 고마웠어. 이 한마디가 멀어졌던 사이를 다시 이어주는
가장 따뜻한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감동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요즘 그런 말 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색하더라도 자주 표현해 보세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자주, 더 솔직하게. 말은 습관입니다. 한번 하기 시작하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그 자연스러움 속에 당신의 진심이 담기게 됩니다. 고마움을 말하면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미안함을 표현하면 상처가 치유됩니다. 말하지 않으면 관계는 서서히 식어갑니다. 하지만 고맙다, 미안하다, 이 짧은 두 마디는 사람을 다시 연결해주는 기적 같은 힘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누구보다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인생을 오래 살아온 당신입니다. 도움을 받는 용기도 관계의 일부다. 혼자 다 해내려 하지 마라. 내가 이 나이에 누굴 귀찮게 해. 이런 건 내가 그냥 참고 넘기면 돼. 부탁하면 괜히 민폐될까봐. 이런 말 익숙하시죠?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자꾸 혼자 감당하려는 습관을 키워갑니다. 가족에게도 말 안 하고, 친구에게도 신세 지기 싫어하고, 의제에게도 내 속마음을 숨깁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외로움의 시작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내가 힘든 걸 드러내지 않으면, 내가 뭔가를 부탁하지 않으면 상대는 나를 돕고 싶어도 도울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배웠습니다. 의지하지 마라. 남에게 폐 끼치지 마라. 자립해야 한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 없습니다. 관계란 주는 것만이 아니라 받는 것도 포함된 상호작용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건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기도 하다.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면 그 사람은 내가 여전히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기쁨을 느낍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자존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더 단단해집니다. 작은 도움도 괜찮습니다. 시장 다녀오는 길에 물건 하나 들어달라고, 휴대폰 설정이 안 된다고, 계좌이체가 어렵다고 부탁해 보세요. 그 사소한 요청이 너를 믿는다는 신호가 되고, 그 신호가 외로움의 벽을 허무는 출발점이 됩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돕는 것만이 관계가 아닙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용기, 그걸 받아들이는 믿음. 이 둘이 만났을 때 관계는 더 깊어지고 그 깊이 속에서 외로움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혼자 할 수 있음보다 중요한 건 같이 나눌 수 있음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조금은 기대해 보세요. 그게 누군가와 함께 걷는 삶의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좋아해야 관계가 오래간다. 정을 회복하라. 사람 믿을 게 못 돼. 요즘 사람들은 다 자기밖에 몰라. 괜히 마음 줬다가 상처만 받아. 이런 말, 마음에 자리 잡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사람에 대한 기대를 줄이고 마음을 닫는 법을 배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살아오면서 실망도 많이 했고, 배신도 겪었고, 서운한 일도 수도 없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점점 사람을 경계하게 됩니다. 아무리 웃고 인사해도 속으론 벽을 세웁니다. 말은 나눠도 마음은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태도는 외로움이라는 이름의 씨앗을 조용히 심는 일이기도 합니다. 관계는 결국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없으면 말도 이어지지 않고, 말이 없으면 만남도 생기지 않고, 만남이 없으면 결국 외로움 속에 갇히게 됩니다. 사람을 좋아한다는 건 무턱대고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단지 상대의 좋은 면을 보려는 노력,
이해하려는 시선, 그 사람이 가진 따뜻한 점을 알아보려는 마음. 그게 바로 관계를 오래 이어주는 바탕이 됩니다. 좋아하는 마음을 회복하면 예전처럼 누군가를 기다릴 수 있고 먼저 다가갈 수 있으며 거절당해도 다시 인사할 수 있게 됩니다. 관계는 마음이 없으면 유지되지 않습니다. 기술도 필요하고 지혜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건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누군가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 사람도 당신에게 같은 눈빛을 보낼지도 모릅니다. 외로움을 막는 진짜 힘은 결국 정에서 나옵니다. 정을 회복하세요. 그것이 나이 들어도 혼자가 되지 않는 가장 단단한 기술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10가지 인간관계의 기술을 되새기며 최영자 할머니의 사연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지 살펴보시죠. 나는 왜 이렇게 조용한 노인이 되어버렸을까? 최영자 씨는 올해로 83이 되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는 벌써 11년. 자식 둘은 각각 서울과 전주에 자리 잡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에 홀로 살고 있었다. 남편과 함께 살던 그 집, 결혼해서 처음으로 장만했던 집이었고 아이들이 어릴 적 뛰놀던 집이었다. 지금은 세월이 지나 낡은 벽지 틈 사이로 과거의 소리가 희미하게 맴도는 듯했다. 그녀는 매일 같은 일상 속에서 살고 있었다. 아침 6시에 눈을 떠 작은 밥솥에 쌀을 씻어 두고 손자 사진이 붙어있는 냉장고 문을 한참 바라보다가 TV를 켜고 소리를 조금 크게 키운다. 왜냐하면 그 소리라도 없으면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무서울 때가 있었기 때문이다. 전화는 거의 울리지 않았다. 딸은 주말마다 잘 계시죠, 엄마? 하고 연락을 주지만 그 목소리도 통화 3분이면 끊기곤 했다. 알았어요, 엄마. 바빠서 끊을게요. 그 말이 뭐라고 전화를 끊은 후엔 유난히 집안이 더 싸늘하게 느껴졌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자식들 탓은 아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고 예의 바르게 키웠고 지금의 바쁨이 그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줄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마음 한켠엔 나는 이제 누군가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건 아닐까 하는 쓸쓸한 생각이 자주 스며들었다. 그녀는 한때 사람을 좋아하던 사람이었다. 주민센터 요가 교실에도 나갔고 교회 성가대도 했으며 동네 김장철이면 항상 손에 장갑을 끼고 남의 집 일처럼 나섰다. 그런 그녀가 언제부터인가 말을 줄였다. 그 누구도 그녀에게 요즘 잘 지내세요? 라고 묻지 않자 자신도 어느샌가 그런 인사를 생략하게 되었다. 작년 겨울 친하게 지내던 옆집 김 여사가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는 3일 동안 TV도 켜지 않고 집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외로움이 조용히 그녀의 삶을 잠식해 가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다가 동네 작은 도서관 앞에 사람들이 둘러앉아 책을 읽고 있는 걸 봤다. 그녀는 발걸음을 멈췄다. 햇살이 따뜻했고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이 비쳤다. 그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나는 왜 저 안에 있지 못할까? 그 생각에 괜히 발걸음을 돌려버렸다. 그날 밤 그녀는 거실 구석 오래된 전화기 앞에 앉아 몇 번이고 수화기를 들었다 놨다 반복했다. 그러다 결국 오래전 교회 친구에게 문자를 하나 보냈다. 잘 지내지? 나야, 영자. 답장은 20분 만에 왔다. 야, 네가 다 연락을 하네. 나 요즘 너 생각했어. 그녀는 핸드폰을 꼭 쥐고 눈을 감았다. 그 답장이 오랜 시간 무너져 있던 마음의 벽을 처음으로 깨뜨린 순간이었다. 그 후로 그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다음 주 용기 내어 도서관 앞 독서 모임에 찾아갔다. 처음엔
낯설고 민망했지만 누군가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혹시 예전에 요가하셨던 분 아니세요? 기억나요? 되게 웃음 많으셨잖아요. 그 말에 그녀는 오래된 자신을 다시 찾은 기분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래, 나 아직 사라지지 않았구나. 이렇듯 최영자 씨는 처음엔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자신이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 스스로 마음을 닫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우리가 이야기했던 모든 기술을 삶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용기 있게 실천해 나갔습니다.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되었고, 자존심보다 관계를 선택했고, 과거의 인연에 다시 다가갔으며, 스스로 세상 속으로 한 발 내디뎠고, 입을 다물지 않고 말하는 사람이 되었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었으며,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는 태도를 배웠고,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을 아끼지 않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기꺼이 손을 내밀었고, 다시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을 회복했습니다. 그 모든 작은 선택들이 그녀를 다시 사람 속으로 불러낸 것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나도 저 할머니처럼 조용히 사라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마음속에서 문득 울림이 있었다면 그건 아마도 당신 안에도 이미 외로움이 스며들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최영자 씨처럼 하루에 한 명에게 연락을 해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마주친 누군가에게 인사 한마디를 건네는 것도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내보는 것도 좋습니다. 외로움은 한순간에 찾아온 것이 아니기에 조금씩 천천히 밀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늙어가고 있지만 그 늙음이 외로움이 되도록 내버려 둬선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당신 곁에는 따뜻하게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그 마음의 문을 닫은 건 당신이 먼저는 아니었습니까? 이제 그 닫힌 문을 조금만 열어보세요. 바로 그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은 다시 사람 속에서